오전에 과일을 실천할 때 자연위생학에서는 오전 12시까지 해독식을 하죠. 과일식을 하는데 오전 과일을 실천할 때 명심해야 할 12가지가 있는데 잦은 소변이 당뇨병의 징후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간다? 너 빈뇨증 아니야? 야뇨증 아니야? 또는 질에 또는 방광에 염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의료인들은 잦은 그 소변은 당뇨병의 징후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 오해에 대해서 이런 아이러니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한번 쭉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화기관을 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요.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썩는 내가 막 나요. 지금 대장 폐색이 뚫려가지고요. 그 독소가 지금 빠지는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해독하면 과일식하면 다 그래요. 그래서 온몸에 위장, 소장, 대장 20년, 50년, 60년 온 장벽에 장점막에 붙어있던 온갖 이 선정성 용종애들이 암이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다 녹아서 대변으로 소변으로 땀으로 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대화를 할 때마다 썩는 내가 푹푹푹 나요. 장폐색이 심했던 애들이. 자,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소화기, 위장, 소장, 대장, 췌장에 있는 소화기를 싹 씻어내는데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원래 2잔 마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100점짜리가 있고 200점짜리가 있는데 레몬을 짜서 레몬수를 마시면 100점 만점에 200점이래요. 물만 드셔도 충분하지만 그래서 레몬즙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레몬물만 마셔가지고 이 산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위벽이 헐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몬즙을 드셔도 되고 100% 레몬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해독이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모든 과일과 과일 주스는 신선해야 되고 마트에서 파는 저온 살균 주스는 열을 가했기 때문에 이게 죽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절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정오까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되고 소량의 과일만 먹어도 괜찮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으면 그만 먹어도 됩니다. 다양한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먹어도 좋지만 한 끼니에 한 가지만 드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실천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주로 아침에 바쁘니까 아침을 잘 안 먹으니까 이렇게 자연위생학처럼 아침에 과일식을 12시까지 하고 점심, 저녁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패턴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암 환자들이나 중증이신 분들, 만성질환자들은 저녁을 점심까지 2시까지 식사를 하시고 2시 이후부터 저녁에 과일만 한 가지 드시거나 그때부터 오토파지가 일어나도록 해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말린 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린 과일. 자, 크랜베리 여러분들이 드셨는데 당조림이 있다고 다들 염려하셨어요. 말린 과일은 엑기스죠. 그래서 중증이신 분들은 말린 과일을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조림이 없는 크랜베리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 2, 3주 안에 좀 들어올 건데요. 자, 모든 말린 과일, 특별히 무화과나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사과, 살구, 바나나, 건포도, 대추 등은 제외돼요. 오전에 여러분들 식사로 드시는 거로는 제외입니다. 말린 과일은. 특별히 마트에서 파는 상업용으로 건조된 과일은 수분이 많은 과일보다 농축돼서 위장에 더 오래 머물러요. 그래서 포만감은 오래 느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건포도를요, 이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이제 다들 저녁 때 보면 우리 그 위생장갑 쓰라고 해놨더니 거기에다가 건포 크랜베리를 다 손가락 5개를 다 넣어가지고 저녁 때 과일하고 그거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파충류가 돼갖고 나오세요. 이렇게 뻘겋게. 말린 과일은요 포만감이 오래 가요. 완전히 수분이 농축이 돼가지고 위장에 오래 머물러요. 그러니까 소화시키는데 단당류인데도 오래 가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게다가 말린 과일에는요 이 과일을 말릴 때 아질산염이나 이산화황 같은 화학물질이 첨가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린 과일을 드신다고 하면 자연 그대로 내가 농사를 해서 뭐 감이 있다 그래서 감을 그냥 감말랭이로 드신다 할 때 아무것도 이산화황이나 아질산염이 없는 이 아질산염이 들어가면 아주 그 젓갈김치에 많은 이 아질산염 2급 아민으로 강력한 발암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린 과일을 주의하시죠. 제가 홍시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홍시 좋아하시죠? 이제 방건조 홍시 같은 거 이제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홍시를 먹고 싶어도 밖에서 파는 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그대로 말린 것들은
괜찮지만 말린 과일은 이제 식사 대용으로는 드시지 않는 게 더 좋고 만약에 점심과 저녁 시간에 먹고 싶다면 자연 건조한 과일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산화황이나 아질산염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과일은 말린 것도 드셔도 되지만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말린 과일을 자칫해서 이렇게 말려놓으니까 쭈그러져가지고 양이 되게 작아졌거든요. 제가 홍시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이 대봉 말린 거를 2개 반인가 먹고 제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배꼽내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거 보면 그 뷔페 접시로 2번, 3번 그렇게 드셔서 저는 아마 그거 한 3일 먹어야 될 거예요. 제가 그 정도 소화시키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특별히 식품 포장에 이런 표시가 있는지 이제 참고해 보세요. 햇볕에 말렸는지, 건조기에 말렸는지, 햇볕에 말렸는지. 햇볕에 말린 게 당연히 자연 그대로 좋겠죠. 탈수시킨 건지. 그 다음에 아질산염이나 이산화황이 함유되어 있는지 포장지에서 확인하시고 거의 다 당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말린 과일은 수분 함량이 높은 생과일에 비해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 건포도 저거 막 이렇게 한 줌씩 드시는 거 아닙니다. 크랜베리. 그거 한 5개? 많아야. 5개에서 많아야 7개. 자, 아침에 물만 마셔도 좋아요. 온몸에 밤사이에 자고 있던 모든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물만으로도 좋지만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자연 위생학에서 추천하는 이유는 청소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해독하는 음식이라 배출주기에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물이 좋음이라면 과일은 최우수. 진달래 꽁야 한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진달래 꽁야 별표 7개 땡글땡글땡글.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바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만 이제 먹고 이렇게 출근할 때가 많은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과일 먹는 방법이 나와요. 올바른 먹는 방법. 수분이 대부분인 무청과 주스를 마신 후에는 약 10분에서 15분 경과 후에 다른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주스를 먹고 난 다음에는 10분이나 15분 경과 후에 다른 음식을 섭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일을 먹은 후에 3, 40분 정도 후에 다른 음식을 드셔야 돼요. 지금 사과 먹었다. 그러면 30분 후에 뭐 다른 음식 드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린 과일을 먹은 다음에는 4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농축액으로 액기스로 말려놨기 때문에 과일 이외의 음식을 먹은 후에는 최소 3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다시 과일을 먹든지 주스를 마시든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드레싱 소스하고 같이 생채소를 샐러드로 드셨다. 그러면 2, 30분 후에 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간식으로 또는 자기 전에 과일을 먹으려면 조리된 음식을 먹은 후에는 최소 3시간 지난 다음에 드실 수가 있고 샐러드를 드신 다음에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지난 다음에 다른 음식을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시고 쉐이크, 여름에요. 여러분들은 아이스크림으로 건강식 하시는 분들은 아이스크림 과일을 얼려놨다가 드시면 돼요. 그런데 쉐이크도 추천하는데 냉동과일, 껍질 벗긴 바나나나 사과, 딸기 등을 믹서에 넣어서 쉐이크로 만들어서 뭐 아이들도 먹고 가족들도 환우분들도 너무 차갑지만 않다면 이 쉐이크도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저희가 뭐 팥빙수 해드릴 때 제가 두유 얼려놨다가 거기다 팥 쪄가지고 팥빙수 할 때 요 말린 과일을 넣어서 이렇게 해드리면 환우분들이 기절하시는데 올여름에 해드리겠습니다. 눈들이 커지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 과일 먹는 올바른 방법들 다 아셔야 되고 주스나 스무디를 마실 때는 그 자연 위생을 로푸드 하시는 분들은 스무디를 아침에 많이 드세요. 녹즙하고 이렇게 갈아서 많이 드시는데 꿀꺽 삼키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해요. 천천히 마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요거를 하나 또 배웠어요. 저는 오렌지 주스를 2번에 끝나요. 원샷이 아니고 투샷이에요. 요만한 병. 하도 바쁘니까 한 번에 쭉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눠서 마시고 후다닥 출근해요. 자, 그런데 천천히 마시래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2번에 걸쳐 크게 마시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으며 위장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제가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입에 한 모금만 세모이처럼 드시라는 거예요. 입안에서 한번 휘저어 침과 섞은 다음 삼키고 항상 주스를 어떻게 먹냐면 꿀꺽꿀꺽이 아니고 뭐 하듯이 씹듯이 마시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녹즙을 드시거나 아침에 나오시기 전에 샐러드 한 스푼을 드시는 분들은 굳이 오렌지 주스를 따로 안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오렌지 주스를 먹고 어쩔 때는 이 식사하기 전에 요거를 제가 샐러드 한 스푼을 꼭 먹거든요. 한 숟갈씩 먹고 하면 벌써 이제 배변 작용도 원활하지만 피부가 그냥 매끄덩매끄덩해져요.
예, 관장까지 하는데 장 청소하지 위아래로 뻥뻥 뚫어놓으니까 이제 예. 자, 낮 12시 이후에 주스를 계속 마셔도 될까요? 아니면 12시부터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야생동물은 배부르면 먹지 않아요. 인간만 유일하게 배가 안 고파도 계속 먹어요. 예. 야생의 호랑이도 배가 부르면 잡은 토끼와 장난을 칠 뿐 먹지 않습니다. 허기를 양념으로 삼으시래요. 배가 고프지 않다면 다른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 때가 되면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업자본주의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고 하루 종일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는 날 그런 날은 정말 에너지가요. 막 1000배, 100배, 10,000배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제가 과일식하고 강의를 하면요. 머리가 막 얼마나 총명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하는 분들이 원장님 과일식만 한 거 맞아요? 이러시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일식 하는 분들이 기운 없다고 하는 건 이거 잘못된 그 자본주의의 이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일식 하면요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무진장 나와요. 우리 이번에 정희 여사님 해보니까 불쌍하지 않으시거든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막 불쌍한 척을 막 하고 다니세요. 아이고 기운 없어. 저를 막 째려보시면서 원망하시면서. 그래서 암을 빨리 동면 상태로 들어가려면 박 선생님이 해보니까 아시겠지. 배가 고파 죽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공부하셔야 돼. 자, 낮 12시까지 과일을 먹기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에도 과일을 자주 먹으면 소변을 자주 봐. 하늘마을 오니까 갑자기 질염인지 방광염인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화장실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소변도 많아지고 대변도 많아지고 죽겠어요.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 똥꼬가 헐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자, 소변 색깔도 탁한 것에서 물처럼 예, 맑은 것으로 아주 다양하게 예, 과일을 자주 먹으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이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노폐물 배출에 최적인 과일이 몸속의 독소와 찌꺼기를 위장벽에 있는 찌꺼기들, 소장벽에 있는 오징어 찌꺼기들, 대장벽에 있는 고등어 찌꺼기들, 삼겹살 찌꺼기들이 누덕누덕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다 모처럼 이성원 선생님의 해마처럼 대변으로 막 쏟아져서 나와서 꼭 식사할 때만 기생충 사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속이 아주 울렁울렁 해요. 예. 자, 상업 자본주의를 사는 어리석은 인간은 이 현상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잦은 소변이 당뇨병의 징후라면서 전문가들이 가끔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긴장하시는데 혈액에 당이 많으면 우리 몸은 이를 정화하려고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당연히 소변으로 배출해요. 이 역시 몸의 셀프 클리닝 작용이에요. 몸의 자정작용으로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고 더 자주 소변을 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몸이 스스로 위장벽에, 소장벽에, 대장벽에 예, 박윤양 선생님의 모든 폐의 스팟으로 다 퍼져 있는 모든 독소와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특급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으아스워러가 아니고 야 윤양아 잘하고 있어 아자 화이팅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대장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한 번에 그냥 푹 해서 이 뭐 나쁜 음식 젖산프로산이 많은 거를 먹어도 동물들은 직장형이기 때문에 바로 쏟아내지만 사람의 대장은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 꼬불꼬불 쫙 펴놓으면 예, 뭐 한 7m, 9m 예, 이래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1년에 그 우리가 70톤을 먹는다 그랬으니까 1년에 1톤 이상을 먹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 어마어마한 이 독소, 여기 음식물 독소 특별히 삼겹살을 좋아하셨던 우리 박 선생님의 이 기생충들이 여기 바글바글 여기저기 이 선종성 용종으로 여기 상행결정에, 횡행결정에, 하행결정에, S자결정에 덕지 있는데 관장하기 싫어가지고 맨날 떼쓰시고. 자, 어떤 사람들은 과일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프고 설사한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고 환우분들이 거의 다 이러세요. 원장님, 전 과일 먹으면 속이 막 쓰리고요. 넘어가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막 지금 배가 아프고 자꾸 설사를 쫙쫙 해서요. 빨리 제산제 약국에 가서 제산제 사와야 돼요. 이제야 멈췄네. 아이고 살았네.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중증으로 가는 길이에요.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가끔 이제 암 환자들이 중에 한 분, 미국에서 오시는 한 여사님이 우체국에 근무하시던 우체국장님이 원장님 저는 과일만 먹으면 과일을 못 먹은 지 30년이 넘었대요. 과일만 먹으면 설사를 쫙쫙 하고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아주 견디질 못한대요.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노폐물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과일은 입구에서 외면이 받아요. 바닥이 진흙으로 덮여 있어서 물로 청소하면 바닥에 진흙이 잔뜩 있으면 물로 청소하면 어때요? 구정물이 막 줄줄 흘러나가죠. 이 구정물이 뭐냐면 설사예요. 바닥에 뭐가 있어서?
장벽에, 위장벽에, 소장벽에, 대장벽에 온갖 300종이 넘는 회충, 촌충, 십이장충들과 선정성 용종들이 장벽에 덕지덕지 다 붙어 있거든요. 고기 먹은 쓰레기들, 생선 먹은 쓰레기들, 흰쌀 먹고 남은 젖산 피루부산 같은 이런 모든 쓰레기들이 장벽에 덕지덕지 다 엉겨 있어서 이 상행결장벽, 횡행결장벽, 하행결장벽, S자결장벽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청소하니까 당연히 구정물인 설사가 나오고, 당연히 그 장벽을 다 쓸어내서 장에 있는 독소들을 다 쓸어내니까 일시적으로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으나 과일은 장에 닿자마자 독소로 가득 찬 몸에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경래님도 이 과일 먹으라면 아주 싫어해요. 아주 보대끼고 힘들다고 하고, 체질이 산성이면 산성일수록 과일이 들어가면, 알칼리 음식이 들어가면 뒤집어져요. 그리고 자꾸 설사하니까 막 싫어요. 이건 산성을 빨리 알칼리로 중화시키는 과정이고, 장벽에 붙어있는 독소들을 빨리 청소해내서 그 구정물과 같은 설사로 다 배출해내는 건데, 이걸 막아버리면 다시 장벽에 그대로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으러 가는 것처럼 다시 덕지덕지 축적이 돼요. 자, 그래서 설사는 우리 몸이 스스로 청소하고 정화하려는 자연치유의 반응입니다. 설사가 나오는데 설사를 이렇게 막아버리면 이 지사제를 먹는 행위는 물로 청소해서 나온 구조물을 다시 몸속으로 집어넣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 개가 토하는 것을 도로 먹으러 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세균성 이질이나 막 이럴 때 설사할 때 지사제를 먹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몸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다 내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노력인데, 그걸 모르고 자꾸 설사를 멈추게 하면 그 독소가 남아있다가 그게 화근이 되는 겁니다. 중증 질환에. 자, 그래서 설사가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이제 숟가루를 드시면서 독소도 빼고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하시면 돼요. 2, 3일 또는 일주일 정도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구정물이 설사로 빠져나오게 되면 집안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와, 박 선생님의 대장이 이렇게 프레쉬하네, 너무 신선해 하고 이제 이 대장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의 상쾌함이 소리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3가지 신체 주기를 확실하게 이해했는데도, 주기 배우셨죠? 섭취 주기, 동화 주기, 배설 주기, 배출 주기. 이 중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물 섭취하는 주기요? 섭취가 영양분으로 흡수되는 동화 주기요? 아니면 좋은 영양소는 몸에 흡수되고 나머지는 젖산과 필수산과 같은 이런 독소들은 배출하는 배출 주기요? 제가 가장 세게 말한 게 답이에요. 배출 주기. 배출 주기 아니고 배출. 자, 그래서 이 3가지 주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했어요. 저녁 식후, 그러니까 동화 주기에 접어드는 오후 8시 이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어떨까? 저녁 식사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가 좋은데, 만약 저녁 늦게 무언가를 먹고 싶다면 동화 주기에서 에너지를 빼앗지 않도록 과일을 드시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저녁에 너무 배가 고프고 출출하면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뺏기지 않아요. 이제 소화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놀랄 거예요. 그러나 조리된 음식을, 얘가 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메가리를 못 추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힘드냐면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다 뺏겨서 그래요. 그래서 약하면 약할수록, 몸의 회복을 하려면 할수록 저녁은 최대한 간단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니까 조리된 음식을 먹은 후에 과일을 먹으면 최소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keep in mind,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밤늦게 익힌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 신체가 잠자는 시간 동안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돼요. 많은 사람의 아침이 졸린 상태로 깨는 주된 이유는 저녁에 익힌 음식을 먹고 잤기 때문에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활력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로푸드로,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과일하고 샐러드 위주로. 자, 밤늦게 식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식사한다는 것은 쓰레기 배출구에 커다란 진흙더미를 내던져서 배출구를, 똥통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대요.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어리석은,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만드는데 너무나 우리가 지금 내 몸에 병을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다 꾸벅꾸벅 졸아요. 자, 보세요. 증후군이 뭔가? 쓰레기를 배출하는 음식이 아니라 쓰레기를 쌓아놓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피로가 계속 누적돼요. 이것을 chronic fatigue disease 또는 symptom과 같은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붙이는데, 만성적으로 chronic, 피로가 누적해서 아주 fatigue, 아주 피로해. 이런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은 증상을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새 40대, 50대, 아니요, 10대 아이들도
방학 때 보면 엄마보다 더 피곤하대요. 예, 와가지고 보면 체중이 120kg인 중학생들이 요새 방학 때만 되면 제가 종종 봐요. 교수님들 딸 아들들이 손잡고 이렇게 와요. 해독시켜달라고. 어른들보다 독소가 더 많아요. 얼마나 먹는지 쉴 새 없이 먹어요. 그리고 물은 안 먹고 음료수로 대체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른보다 만성피로 증후군이 아주 심해요. 이 만성피로 증후군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증후군, 심톰, 증후군이란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아서 원인과 결과의 결과가 확실치 않아서 특정 병명으로 부르기에 곤란한 것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대장이요. 글루텐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대장이 막 꼬여요. 그리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역류성 식도염 증세가 막 오고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혈관염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 대사 증후군, 파킨슨 증후군. 이제 기침 콜록콜록 하시면 기침 증후군, 콧물 줄줄 나면 콧물 증후군까지 나오겠네요. 자, 그런데 이 증후군, 이 모든 증후군요, 과일식 3일 하시면 이거 싹 없어져요. 예. 알러지, 가을철 되면 꽃가루 날리고 하면 꽃가루 알레르기부터, 예, 콧물, 눈물, 눈물 마르고, 이 모든 증후군들 한번 해보세요. 해독식 하면 싹 없어집니다. 1년, 20년, 30년이 가도 이 알러지 리액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요. 이거 해독식 한번 하고, 해독식 제대로 하시고 나면 이거 싹 없어져요. 식단에서 죽은 음식 완전히 제하면 싹 없어지는 병입니다. 병으로 키우지 않아도 되는 거하고 달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서 병을. 자, 그래서 기침이나 콧물도 몸속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정화의 과정이에요. 해독하는 동안 지금 자꾸 기침 나오죠? 콧물 줄줄 나오죠? 예, 그리고 소변 많아지죠? 대변 많아지죠? 다 모든 노폐물을 다 배출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갖다 붙이면 신체의 모든 증상이 질병이 돼요. 100년 전만 해도 수십 가지에 불과했던 질병의 숫자가 벌써 4만 개를 넘어섰어요. 모든 증후군은 뭐냐면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살충제. 자, 여기 연어 나오네요, 연어. 자, 여기서 진짜 연어가 어떤 거고 가짜 연어가 어떤 건지 좀 보세요. 살충제 때문에 과일, 채소 먹는 게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과일하고 채소에는 이 기생충하고 독소가 많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 저는 안 먹어요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과일과 채소에 있는 기생충이 1이라면 동물성에 있는 기생충은 90% 이상이래요. 자, 보시면 살충제 때문에 과일과 채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인이 섭취하는 모든 식품 중에서 과일과 채소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고 90% 이상의 동물성 식품의 바글바글한 온갖 해충과 기생충들과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들 때문에 온갖 살충제를 도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장식 축산농장의 동물들은 치명적인 항생제 범벅인 사료를 먹어서 화학물질의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서 우리 성경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짐승의 병이 사람에게 오는 온역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짐승이 이렇게 온갖 살충제가 화학제를 넣은 것을 먹는 사람이 짐승을 죽인 그 독이 사람의 몸에 그대로 독으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육류의 위험성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니 생선 중에서 연어를 예로 들어보시겠대요. 매스컴의 광고와는 달리 연어는 대부분 양식 연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뭡니까 어디 샐러드 바 같은 데 가면 이런 회 같은 것들이 종류별로 나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횟집이나 샐러드 바에서 보는 연어가 왼쪽 종류가 많으세요? 오른쪽 종류가 많아요? 왼쪽 종류를 많이 보셨죠? 예. 이 왼쪽 종류가 바로 어떤 연어냐면 양식 연어예요. 자, 양식 연어와 진짜 연어가 뭔가 다른지 볼게요. 양식 연어는 콩과 생선 등을 섞어 만든 인공적인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부자연스러운 인공의 먹이를 먹은 탓에 연어살이 분홍색이 아니라 우중충한 회색빛을 띠어요. 야생 연어의 살이 분홍색인 것은 크릴새우라 불리는 아주 각각류 동물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 양식한 연어들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를 보면 요 라인에 요 하얀 선, 요거 보이세요? 요 하얀 선, 요게 지방이에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범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요 야생 연어를 드시면 지방 함유량이 아주 높고 higher in toxins in the fat. 지방 안에 독소가 더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첨가했대요. 연어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발암성 물질 색소를 첨가했대요.
한 거고, 그 다음에 의사들은 경고합니다. 뭘 경고하냐면 여성과 아이들에게 avoid, 예, 이런 야생연어에 있는 독소들을 피하라고,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not good for whales, 고래들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음식인데 사람들이 이 연어를 즐겨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샐러드 바를 뭐 빕스나, 죄송합니다. 어떤 특정 장소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 조카가 되게 좋아해요. 예, 뭐 이제 뭡니까, 카이스트 붙고 나서 그 가족들끼리 뭐 먹으러 가는데, 예, 이렇게 회를 좋아해서 이걸 먹으러 가면 다 요렇게 생긴, 요게 다 지방이고 요거는 뭐다? 야생연어라는 거예요. 자, 요 와일드, 요거는 양식연어. 그리고 요게 이제 진짜 야생연어는 색깔이 아주 선명하죠. 아주 이제 크릴새우를 먹고 자라서 그렇다고 이거 드시라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해요. 그리고 아주 내추럴리 핑크색이야. 아주 자연 핑크색이고, 그 다음에 바다에도 좋고 고래들에게도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거, 이거는. 예,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연어는 이런 야생 연어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좀 알고 드시라는 거예요. 자, 연어의 배신, 중앙일보 2021년자 10월 8일자에 연어의 배신, 신선한 건 줄 알았던 붉은색, 발색제. 예, 발색제가 결국 바람제죠. 예, 고기 죽고 나면 동물이 죽임을 당하고 나면 죽자마자 색깔이 뭐 몇 시간 안에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보면 색깔이 어때요? 이렇게 연어처럼 아주 붉은 색깔의, 아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주 저놈 맛있겠네 하고 먹을 만한 붉은 색깔인데, 거기에 온갖 강력한 발암물질, 발색제들이, 예, 니트로사민, 예, 뭐 이런 것들이 바글바글해서 발색제 범벅이었다. 예, 예, 육류의 배신, 연어의 배신. 자, 양식업자들은 연어 특유의 분홍색을 내기 위해서 분홍색 염료에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연어들은 폐쇄된 어장에서 양식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듬뿍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알러지 비염이 계속 생기고 눈물, 콧물, 꽃가루 알레르기, 이거 다 뭐냐면, 예, 항생제 범벅인 생선이나 항생제 범벅인 육류들을 즐겨 드셔서, 예, 짐승의 병이 사람에게 그대로 그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인 동물이 사람을 반대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 먹이사슬의 원칙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항생제를 듬뿍 먹고 자란 이 연어들이 사실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을 시키는데,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랜데 현재 식탁에 올라오는 양식 연어와 자연산 연어의 비율이 300대 1이다. 양식 연어가 300이에요. 자연산 연어가 300이에요. 예. 자, 생선뿐 아니라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요새 두렵잖아요, 그죠? 계란에도 뭐 조류 독감부터 시작해서, 예, 어마어마한 이 모든 짐승의 질병이 사람에게 그대로 와요. 그래서 제가 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돼지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예, 베스킨 라빈슨의 후계자, 예, 누구요? 무슨 라빈슨? 존 라빈슨 선생님의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 계속 공부를 해서, 예, 끔찍한 그 현실들을 보셨죠? 유튜브에서. 못 보셨어요? What the Hell's 다큐 보여드리면서, 예, 소가 어떻게 양육되어지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우리 식탁에 있는 소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세요? 보셨죠? 네. 못 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도 끄떡끄떡 하시는데 유튜브를 좀 보시고, 안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반복을 해드리면 그 끔찍한 장면들을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로 그 화학물질의 90% 이상이 열을 가한 공장 음식과 동물성 식품에서 바로 우리 몸에 모든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자궁암과 같은 그 호르몬성 암이나 또는 고형암이나 모든 우리 몸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혈전 현상을 유발하는 모든 범인이 어디에 있냐면 열을 가한 공장 음식과 동물성 식품에서 나온다는 사실. 살충제 염료, 채소와 과일의 경우는 잘 씻어서, 특별히 소금물에 담가 놓으면 가장 좋은 살충제. 예. 가장 좋은 해독제. 채소와 과일의 경우 잘 씻어서 먹으면 큰 염려는 없고요. 그래도 염려가 된다면 가능한 유기농으로 재배된 농산물을 구입해서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